지난 계엄 극복 과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랄까요?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찌 보면 다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통령님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미래에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려면 현재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이익을 보는 집단 또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려면 탈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개혁의 과정은 어쨌든 아픈 곳 또는 골마 터진 곳을 도려내야 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막 1년씩 치료하고 이러면 그건 무능한 거겠죠. 고통이 너무 크겠죠. 그러나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Oliver Hotham from AFP News Agency. I wanted to ask, South Korea's neighbors, China and Japan, are currently engaged in an escalating war of words after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suggested her country could intervene militarily against the Chinese attack on Taiwan. Beijing has urged its citizens to avoid traveling to Japan, and a number of cultural events have been cancelled. Can you pledge your backing to Japan in this dispute? And if Taiwan were attacked by China under your presidency, would South Korea come to its aid? Thank you.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이정윤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 언급하셨는데요. 페이스메이커는 방관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주 앞에서 뛰면서 결국 이길 선수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페이스메이커를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의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하다못해 판문점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겠고, 또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뭐 통미 복남이니 뭐 이런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또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계기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기대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또 뭐 상황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 NBC 방송국의 김성희 기자고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 2번씩이나 만난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만났던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진짜 조율이 필요하구나, 시각차 이렇게 클까 했던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은 성과는, 제일 큰 성과는 이거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다라고 보시는 게 뭔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좀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죠.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피닉스 TV 김지연 기자입니다. 저는 한중 관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하셨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회담 이후에 한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 더욱더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얼마 전
지난 1년 계엄 이후로 대중 외교가 좀 멈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중 외교를 복원하시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죠.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군요. 생각보다.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좀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아마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 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K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좀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죠.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도 안 된 시기에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계 시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 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에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Jack Barton from Al Jazeera. Would you read your note? The opinion polls show there is wide support for your policies since martial law, a pragmatic centrist policies. And yet when I talk to people in the middle, everywhere I go,
there seems to be a dissatisfaction with both parties that harkens back to something you mentioned at the very top of the talk, which is the special circumstances out of which South Korea's democracy arose, and that is the dictatorship period a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d at the heart of the grumbles that I hear from most people is that the PPP can't divorce itself from the legacy of the past, from the dictatorship years, but equally so the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move on from its student movement heart or the idea that it's an opposition party, and even when it wins a resounding electoral success, as the perception is, it spends more time going after the other major party than it does focusing on policy. So there is happiness out there that South Korea absolutely has moved on, it has proved resilience, but also a general dissatisfaction that the two major parties are still in this dynamic. And it seems like a dynamic that would lead to history repeating itself, perhaps not as dramatically as we saw a year ago. But is th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f it should, how could it overcome this? How could the two main parties move on and become something that all of the people can appreciate?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 집단들, 특히 이제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죠. 근데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두 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그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거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쪽도 그냥 지지하긴 하는데 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좀 독재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소위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다, 민주당이. 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 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노력하고,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냥 그 상대인데, 제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씩 쌓이면 또 좋아지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동님. 아헨시아 AFP 발데스 로이통 기자입니다. I'm going to make my question in English. Thank you for the conference today. Recently, you commented in social media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brought the country to the brink of war amid allegations of covert leaflet operations to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nounced by Pyongyang before the United Nations. My question is, would your administration consider issuing a state-level apology to Pyongyang for these actions as a way to help to reduce tensions? Thank you very much.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심 질문을 한번 우리 제가 아는 외신 기자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최상훈 기자 한번 아까 손 드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심을 한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입니다. 좀 디테일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핵농축 관련해서 한미 간에 동업하기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정부는 그 핵 연료 주기 말할 때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그 시설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는데요. 한국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핵잠 관련 말씀도 하셨는데 원자력 잠수함 그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일감으로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 그건 2차적인 문제 같아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지금은 손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료는 사오고 사용 연료는 막 계속 쌓아두고 있죠. 지금 쌓아두는데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재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뭐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테고 뭐 국외에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 핵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미국 제조 부흥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지금 미국이 잠수함 건조 역량이 사실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아마 속도가 느려서 문제일 거예요. 국외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국내에 생산해야 되는데 건조 역량에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떨까? 과연 가능할까? 이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요구한 거는 만들어 달라, 기술을 달라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 테니까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되어 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달라. 연료만 공급해라. 미국에서 공급만, 즉 승인만, 허용만 해라.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 기술로. 이런 취지였죠. 만들어 달라. 기술 이전해 달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